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노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원래 취지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의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 소성리가 개봉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 단원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가 공연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이중업 선생의 옥중 서신이 최초로 발견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옥고를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발복인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종일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밤부터 선선한 바람과 함께 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구는 조금 주춤하지만 아직도 곳곳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늦은 오후까지 우리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는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말복인 오늘은 비로 인해 그동안의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을 빨갛게 물들이던 폭염경보가 오늘은 대구와 경북 내륙엔 폭염주의보로 완화되고 동해안 지역은 해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31도, 울진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그동안의 무더위가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낮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노동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두고 사용자 측은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며 불복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또 영세 업종이 많고 소규모 상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구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도 무조건 내 월급만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분들의 상황을 좀 아시면은 지역 노동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대구 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좀 더 저임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러면 대구 지역의 노동자들이 과연 대구에서 일하고 싶을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대구 지역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럼 대구 산업은 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사용자 측의 반발을 사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화 소성리가 일반에 개봉합니다.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는 성주 소성리의 평화로운 풍경으로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모를 심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 하나둘 제시됩니다. 구부러 저런다. 할머니들이 뿌리내린 삶의 터전에선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들의 소소한 일상은 미군 헬기의 굉음 속에 깨져버립니다. 사드는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6.25 전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할머니들도 다 간다. 또 6.25 때 갔다 이 간다. 적었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른다.
농촌 마을은 사드 배치와 함께 평화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여기 막 그런 말 하지만도 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 절산 나는 거 아이가. 그래 싶어. 근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또 큰 아들. 밀양 송전탑, 희망버스 등 약자들의 삶에 매달려온 박배일 감독은 전쟁을 대비시켜 평화인지도 몰랐던 평화의 소중함을 담았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소성리는 대구 5호 극장, 안동 중앙시네마, 인디플러스 포항 등 전국 27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향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중업 선생의 옥중 서신이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이중업 선생의 수영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서신 발굴로 옥고를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단식 순국했던 향산 이만도 선생의 아들인 이중업 선생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1920년 작성으로 추정되는 이 서신은 옥중에서 겪은 고초와 음력 9월 5일 추록을 앞두고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형무소에서 검열했다는 표시인 붉은 도장으로 찍힌 검자가 선명한 점 등으로 이중업 선생이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수용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이중업 선생이 옥중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중업 선생이 대구나 서울 등 어느 형무소에 수감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업 선생은 을미의병을 일으킨 아버지 향산을 도와 안동과 예안, 상주 등 장터에서 경문을 내붙이며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1919년 파리장서를 작성해 서묘운동을 독려하고 중국 손문에게 독립청원서를 직접 전달하려 한 공로 등으로 1990년 애족장에 서운됐습니다. 그의 아내 김낭 여사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고문을 당해 두 눈을 실명하는 등 그의 고향마을 도산면 하계리에서만 25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됐습니다. 이 옥중 서신은 진성이시 향산 고택에서 기탁한 관찰자료 2,300여 점 가운데서 발굴됐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는 50만 점의 기탁 자료가 있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꿈꾸는 젊은 연주자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명 음악가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토요일 대구에서 엘시스테마 출신 지휘자 호세 루이즈 고메스의 지휘로 이들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선생님의 따끔한 지도를 받으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8분음표를 너무 길게 끌어. 쉼표죠. 빠람 빰빠람 그 짧게 끊어야 돼. 오디션을 통해 전국에서 선발된 120명의 젊은 연주자들은 지난 6일부터 대구에서 합숙하며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음악가 10명이 일주일 동안 이들을 지도합니다. 정말 음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여기서 이제 연습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뭔가 이 곡에 몰두할 수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약간 열정 있게 연습을 했어요. 기본기가 잘 닦여 있고 또 딴 것보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제도 뭐 10시 끝나고 다들 뭐 11시, 12시까지 또 연습하다가 가고 전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실력이 하루하루 다르게 향상되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전수받고 있습니다. 솔로 말고 합주를 할 수 있는 능력, 배려하고 공감해서 화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진입해서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는 18일 저녁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가 만드는 열정적인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실제 운전에 앞서 도로 운전 연수를 받곤 하죠. 이때 등록된 운전면허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싼 값에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무등록 무자격 강사들인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 MBC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장롱 면허나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서툴러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겠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운전 면허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학원 같은 경우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 같은 경우는 22만 원, 25만 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하지만 이런 식의 헐값으로 도로 연수를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경찰청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장모 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 강사 7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전국 15개 시도에서 수강생 4천여 명을 모집해 도로 연수를 교육하고 8억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런 무등록 업체나 자격증이 없는 강사의 문제점은 도로 연수 교육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을 모두 연수생이 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강사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모두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광주시 수안동에서 무자격 강사에게 22만 원을 주고 도로 연수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31살 이모 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무등록 운전학원은 수강료가 저렴한 반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 그러니까 즉 연수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배고픔을 달래주는 착한 음식점들이 세종시에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배고픈 아이들에게 4,000원에 제공하는 식당들인데요.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안에 자리한 작은 중국 음식점. 이곳에선 7,000원짜리 탕수육을 특별한 손님에겐 4,000원에 내줍니다. 바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카드로 배고픔을 달래는 학생들입니다. 한 끼당 4,000원으로 책정된 기준 때문에 선뜻 먹을 수 없던 비싼 음식을 흔쾌히 4,000원에 제공하는 착한 음식점입니다. 먹기가 비싸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하다 보니까 와서 먹으면은 먹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우리도 해주다 보니까는 마음에 좀 마음 뿌듯한 느낌 들고. 적게는 한 음식당 500원에서 많게는 5, 6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덕분에 식당에선 팔수록 손해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저한테는 좀 손해일 수도 있지만 좀 가게 분위기라든지 손님들의 어떤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고. 지난해 11월 세종시가 22개 식당과 의기투합해 시작한 착한 음식점은 좋은 반응 속에 벌써 30곳으로 늘었습니다. 종류도 분식이나 짜장면을 비롯해 비빔밥, 육개장, 김치찌개 등 다양합니다. 결식 아동들의 94% 정도가 이 착한 음식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고 또 해당 점주분들께서도 약 95% 정도가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한창 클 나이의 아이들에게 배고픔을 달래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내주는 4,000원의 행복한 동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규모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구적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 1분기보다 1.1%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 1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도 2%포인트 높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와 동대구 역세권에서 소규모 상가 임대 수요가 많았고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만 100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0.14% 올랐습니다. 경북도 내 상당수 지역이 소멸 위협에 처했으며 의성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입니다. 경북의 경우 의성에 이은 소멸 위험 지역은 군위와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상주의 순으로 이들 지역은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주와 김천을 포함한 4곳도 올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로 포함됐습니다. 환경당국과 11개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반달가슴곰 보호에 나섭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김천 수도산에서 반달가슴곰이 2차례 목격되는 등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동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천시 시민단체와 반달가슴곰 대구 경북 권역 공존협의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들은 곰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만들어 관찰하고 지역 주민과 탐방객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울릉군이 육지와 울릉도로 오가는 대형 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에 10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항해 속력 40노트 이상, 최대 파고 4m 이상에서 운항 가능한 대형 여객선 운항 선사에 대해 10년간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도 방문객이 수년째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2012년 20만 5천 명, 2016년 20만 7천 명, 지난해 20만 6천 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독도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독도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가까이 늘어 올해도 독도 방문객이 2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짧은 장마와 오랜 폭염으로 올여름 경북에서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경북 지역 화재는 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고 부상자는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23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공대와 안동대, 영남대, 대구대 등 5개 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청년 TLO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청년 TLO 육성사업은 이공계 청년이 대학 졸업 이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 이전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5개 대학은 이공계 학석사 졸업생 240명을 6개월 동안 청년 TLO 로 채용해 기술 마케팅 활동이나 연구자 협력, 창업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지난 밤부터 선선한 바람과 함께 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구는 조금 주춤하지만 아직도 곳곳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우리 지역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고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말복인 오늘은 비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의 더위가 조금은 주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그간 빨갛게 물들이던 폭염경보가 오늘은 대구와 경북 내륙은 폭염주의보로 그리고 동해안 지역은 특보가 해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31도, 울진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지역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많은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5도, 고령도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고령 30도로 어제보다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5도, 구미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2도, 구미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5도, 청송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1도, 청송 29도로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그동안의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